또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지금 또 9월 달을 시작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실 때 진짜 바쁘죠. 마음이 바빠요. 지금은 일이 없어도 마음이 바빠. 미팅이 없으면 그 마음이 더 바빠요. 6월 달에 미팅 없는 날과 9월 달, 10월 달에 미팅 없는 날은 마음이 달라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땀을 흘려도 좋으니 인바디 들고 가도 좋으니 미팅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또 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진짜 한 건 한 건이 우리가 되게 전략을 잘 세워서 올해 한 해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내가 마음이 바쁜 거는 뭔가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마음이 바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험이다라기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건 한 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송병찬 사장님도 지금 매주 고객분들을 미팅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병찬 사장님 만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상대방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직업군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듣는 얘기나 경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내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내가 만나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면 그게 공감일 거고 아직 내가 만나보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면 내가 앞으로 만날 거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병찬 MP님께서 미팅을 하면서 혹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떤 걸 파악하고 어떤 걸 심어주고 어떤 거를 내가 보여주었을 때 결과가 좋았는지 혹은 좀 미스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뒤에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늘 준비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폼, 파악, 요령과 활용 강해주실 송병찬 MP님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요일 사업자 강의 송병찬 MP입니다. 이게 굉장히 준비를 급하게 하느라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겪었던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미팅을 갔다 왔는데 어제 만나신 분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처음에 할 때 원래는 이제 그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러 가서 이제 제품 얘기하다가 뭐 점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꺼림칙했지만 점 보는데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10만 원이요? 저는 금액을 몰라요.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현금 뭉텅이를 이렇게 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드려야 되나? 약간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략 뭐 한 2만 원에서 한 5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볼만하지 해서 제가 어제 보고 왔죠. 그랬더니 얼마를 줘야 돼 했더니 1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현금을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빼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실 이게 돈 주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간 파트너 되는데 둘이서 10만 원이 아니라 인당 10만 원이라고 다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박스라도 팔아와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앉아만 있는 직업이니까 혹시 뭐 변비나 이런 또 당뇨 이런 게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갔더니 당뇨약 그 락토피 당 케어 제품 있는 거 아세요? 초록색 그걸 먹고 효과를 보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지방 파트너도 그렇지만 레몬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레몬수 혹시 아시나요? 레몬수? 그러니까 옛날로 그 따지면은 레몬청에다가 물 타가지고 그냥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따뜻하게 해서 물 적게 해서 이좀 달달하게 먹으면 그냥 레몬 차고요. 그거를 그냥 물 많이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먹으면 그냥 레몬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방송에 한번 최근에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걸 먹고 당뇨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이걸 먹는다는데 어제 그분도 가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상큼한 냄새가 나서 무슨 냄새지 했더니 레몬을 직접 다 썰여서 그리고 일반 설탕은 또 당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자일로스 설탕을 또 사가지고 1대1로 비운 다음에 이 섞어서 또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갈 때도 제가 뭘 했냐면 이분이 지금 현재 대략적인 나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체형이라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어제 굉장히 습하고 더웠잖아요. 비도 오고 제가 어제 비가 와서 하필 이제 나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우산을 샀는데 우산이 13,000원이에요. 와, 너무 비싸다. 그래도 그냥 샀죠. 어쩔 수 없으니까 비가 오는데. 사서 지하철 역삼역까지 간 다음에 역삼역에서 마천역으로 갔습니다. 마천역에 내렸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우산은 또 크니까 짐덩어리예요. 이거 들고 다니고 옆에는 그 보틀이랑 제품이랑 가방에는 핸드폰 7개랑 그리고 노트북이랑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 제게 2만짜리거든요. 보조 배터리 넣어두고 거기에 수소수에 여섯 개 넣어가고 루테인 넣어가서 너무 무거운데 지하철 5호선이 제가 낙후가 좀 된 것 같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지하철 기다리고 서 있는데 습해요. 바람이 안 통하는 느낌이에요. 땀이 줄줄줄줄 나는데 내려서 5호선 마천역 가보신 분 있나요? 가보시면 지하철 내리면 내려서 개찰구 찍고 나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계단을 타고 한층 올라가야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거기도 더워요. 나갔더니 나가도 더워요. 나가서 5분 걸었는데 땀이 줄줄 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무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그 무속인 그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휴지 좀 써도 될까요? 해서 휴지로 땀을 다 닦고 너무 더워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선풍기를 틀어서 여기 앉아라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앉으면서 저는 원래 성향이 만나면 목적을 하고 온다 이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나이를 파악하고 좋아하는 걸 파악해야 돼. 그럼 진짜 그거를 파악하고 와요. 근데 처음 만나는데 대뜸 그걸 물어보기가 너무 이 좀 노골적이잖아요. 게다가 이 무속인들이 약간 이런 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얘 팔로 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최대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레몬수 얘기하고 주변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뭐 복숭아도 많으시더라고요. 복숭아 깎아 먹는 거에서 복숭아 좀 깎아 드릴까 해서 복숭아 깎으려 했더니 아까 먹었다 라고 해서 말았고 뭐 이 빵 이제 배고프면 빵 먹으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걸 할 때마다 제가 이 사실은 저한테는 이 폼이라고 하는 이런 F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어색합니다. 저는 상파 이게 제가 배웠던 방식이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의 상황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만큼의 헬프율, 그러니까 사업을 할 확률 또는 제품을 먹을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사업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에 사업할 때 너 취미가 뭐야? 너 좋아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많이 지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친구들한테 얘 이상한 거 한다라는 소문이 좀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안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파악된 게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이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인 주기적인 통화를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쌓았다. 이렇게 좀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물고만 틀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이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팅을 가거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미팅뿐만 아니라 또는 뭐 사업자끼리 또는 내 파트너 지금 파트너가 사업을 결정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한 것들 좀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제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사업을 안 시켰어요. 안 시킨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성향상 이제 누가 시키는 걸 그 당시에 싫어했나 봐요. 물론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 스폰서가 너 비즈니스 해야 돼 명단 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대략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그냥 회사 출근해서 교육 듣고 역시 하고 박수 치고 오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이걸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직접적으로 봤고 저는 저기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기는 이제 마감을 하는 것 같은데 나 저거 듣고 싶다.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내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를 이제 듣고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 파트너 아까 파트너 얘기했지만
파트너의 수시적인 이런 상황들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 사람에 대한 물론 기본만 그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만 맞추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이 사람이 어제 오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결과 그리고 기분 상태 최소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눈치껏 알아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방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스폰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러면은 방향이 과연 먹힐까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지? 저는 그런 생각했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얘기하겠다. 나중에 가서 또 기분 안 좋다고 사업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장난식으로 이렇게 던지지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갔던 거고 이 친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거와 비유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 경제력이 여러분들도 미팅을 하시면서 만나는 분들이 다 돈이 없어 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무속인 만나신 분은 성격이 좀 털털하세요. 어디 분이냐 물어보니까 전라도 분이라고 올라왔는데 말을 엄청 털털하게 하세요. 했더니 뭐 연병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쓰셔도 되는 건가 했는데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영업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말만 하면 되겠냐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못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관심 없는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잖아요. 그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좀 많이 닫혀 있는 형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살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렇죠? 비싼 거 뭐 해외여행 갈 사람 지금 인천공항, 김포공항도 그렇죠? 지금 여행 가는 사람 엄청 많죠? 그렇답니다. 거긴 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제가 화요일 날 그 지방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렌트카가 많아요. 지방을 내려가는 렌트카가. 렌트카 자체가 물론 이제 그냥 뭐 차를 빌려서 업무차 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었거든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휴게소 가니까 다 복장이 화려하고 여름 휴가 복장으로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전라도 가면은 꼭 한 번 쉬는 휴게소가 있어요. 정안 휴게소. 거기에 내렸는데 제가 평상시에 지방 미팅 다니던 때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갔는데 주유하는 차가 주차할 자리도 없어가지고 좀 이런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놀 사람들은 놀러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돈을 더 안 쓴다는 건데 그러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일지를 파악할 때 건강이냐 돈이냐 일이냐 또는 모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정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에 대한 것들 했을 때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먼저 파악해. 이 사람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보상에 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여행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은 제품 아니면 돈에 관심 있겠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투잡을 하려는 거고. 그리고 제품이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식품이라도 이런 걸 먹겠지 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업하며 느낀 게 뭐냐면 강의를 하고 싶어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강의를 하고 싶어. 나는 강의를 하는 걸 좋아해. 나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실제 강의하고 싶다. 그래서 그 스폰서의 방향성이 뭐였냐면 강의하려면 직급을 오셔야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직급을 오시면 강의를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원하시면 강의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 그분이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직급을 왔어요. 1,000만 원 버는 직급을.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홍 그분인데 근데 그분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나는 돈 필요 없고 사람 필요 없고 제품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사람들한테 내가 했던 영업 스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난 그런 자리를 원해. 그래서 그분은 실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1차적인 1,000만 원 버는 성공자 직급에 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들처럼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는 그냥 내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제품을 유통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제품 자체에서 건강에 안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제품을 주변에 권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필요 없어. 근데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제품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제품 안 먹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한 마찬가지고 다이어트 그리고 보면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항상 분류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제품에 대한 관련된 쪽, 사업에 관련된 쪽, 그리고 투자 부업.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 부업입니다. 투자 부업과 사업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냥 경험, 인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의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걸 파악하는 요령이 FORM이라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상파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결정 동기죠. 왜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꿈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틈틈이 이런 소통을 하면서 나와의 친밀도 관계도만 쌓는다면 이 사람들에게 사장님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 말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자를 계속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이 사람이 사업자 되는 과정.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품을 먹고 나서 단순하게 내가 제품을 먹는데 갑자기 나보고 사업을 하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난 제품은 먹을 수 있는데 사업은 좀 그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왜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품만 단순하게 먹으려고 했고 이게 주변에 전달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더 친밀해지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놔야 돼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혼하려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거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뭘 하고 있냐면 방판도 따로 하고 계셨고 그리고 보험도 따로 하고 계셨고 그리고 실제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계세요. 하루에 3개에서 4개 일을 그냥 매일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이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간 직업을 택하려고 학교를 좀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이제 그나마 이제 그분 했던 말은 그나마 긍정적인 게 딸이 하나여서 다행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택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판매라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조금씩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그러면 저희 사업하라고 날 테니까 네트워크 하세요. 네트워크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방판 영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 1차적인 영업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2차, 3차가 갔을 때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판매하고 땡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는 그물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바운더리 내가 일을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수익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하시는 분들도 사실 보험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는 분들은 한 달에 5, 6천씩 많게는 1억씩 버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그 누구죠? 유명하신 분, 유튜브까지 하시는 분. 대장. 그쵸? 그분도 원래 보험 그쵸? 보험 쪽 아니셨나요? 그때 내가 잘못 봤나? 보험 그 1위 하신 분하고 뭐 대화하면서 좀 이렇게 원래 같이 일을 하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런 보험 영업하시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한 달에 적게는 3천에서 많이 벌 때는 1억 5천씩 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업을 상대로 보험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의 대표에게 기업 자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화재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영업을 하시는데 많이 벌 때는 진짜 최고로 많이 벌었을 때 얼마에 벌어봤냐 물어보니까 1억 5천을 벌었대요. 한 달에. 근데 다음 달에는 그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2, 3천씩을 버는데 그분이 했던 말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없는데 왜 사냐? 필요한 게 없는데 그걸 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많이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사장님하고 여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한테는 이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와의 소통했던 기간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네트워크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거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제대로 들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런 겁니다. 파악을 할 때 저는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판매를 많이 했어요. 저는 만나면 일단 팔고 와야 된다. 거기서 판매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소개까지 나오기도 하고 판매는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소개와 사업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미팅을 이제 은지 스폰서님이랑 그때 인천 청라 쪽에 이제 갔는데
가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어떤 제품을 먹어봤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를 빼봤고 그리고 다이어트는 경험이 있는지 딱 요까지만 물어봤는데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이 피드백을 해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사 먹었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가족한테 사 먹었는지 친구한테 사 먹었는지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지금도 그게 뇌리 속에 꽂혀 있어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봤어. 그러면 어떻게 사 먹어봤고 얼마를 주고 사 먹었고 효과는 어떻게 봤으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달한 이 모든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있구나, 방판하는 사람이 있구나, 보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사 먹었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 편했는데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가족이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이든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든 영업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제가 어제 만나신 분도 처음에서 그래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얼마야? 14만 5천원입니다. 명 더럽게 비싸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에서 비싼 카페요 꼭 드셔보세요 했더니 이거 사면은 딸한테 욕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딸한테 욕을 드시는 거예요? 딸이 뭐 이쪽 업계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건강식물 좀 자주 사주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이런 걸 사주는 건 아닌데 워낙 자기가 엄마가 이거를 자꾸 사가지고 먹고 좋아? 그래 먹어볼게. 그래 딸한테도 먹어봐 자꾸 권하니까 짜증이 나서 엄마 또 사기당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주변에 둘러보니까 그 위층 건물에 에땡땡 국내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그분들이 이제 또 영업을 하려고 여기다가 뭐 그 유산균 애터미 에땡땡 유산균 제품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주고 뭐 사탕도 갖다 주고 뭐 껌도 갖다 주네. 껌 하나가 무슨 1,900원짜리 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갖다 주고 갖다 준대. 근데 저건 안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왜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가져다 주는 선물들이 꽤 있대요. 거기 가니까 뭐 산삼 있지, 녹용 있지, 포도즙 있지, 배즙 있지, 뭐 5만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 주는데 이거 또 이제 샀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거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서 이제 딸은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왜 먹였냐 이렇게 여러 개를 파악을 해보니까 딸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저희 스폰서님이 관리한 고객이 40년 동안 엉덩이로 오줌을 싸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그분이 표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화장실 가면은 그냥 설사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음식을 하시는 분 아시죠? 간을 봐야 되잖아요. 간만 보면 화장실 가서 그렇게 한번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하신데 그분이 먹고 지금 변이 뭉쳐졌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또 전달했죠. 그리고 제 대전의 파트너분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었다 그러면 이틀 동안이나 길면 3일 동안 설사를 한대요. 그분도 이걸 드려요. 근데 그분은 이전에 유산균 제품 드시고 있는데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나서 그게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에이 모든 유산균 제품 다 좋다고 하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 진짜예요 하면서 체험 사례 몇 개 보여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 알겠어 내가 입금할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따님근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냥 아는 사람이 줬다고 하세요. 샀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먹어보고 효과만 알려달래. 그러니까 약간 마루타 느낌으로 해서 전향시켰더니 이제 이 무속인 분도 납득을 하셔서 오케이 그 정도면은 내 딸도 인정하겠다 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 사람의 구매에 어마어마한 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제 파트너 분들이 이제 결혼들을 대부분 하셨으니까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파트너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파트너의 그 고객들도 만나면 대부분 다 나이층이 비슷하잖아요. 만나서 또는 제가 고객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남편 때문에 제품을 못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 분이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도 제가 제품을 팔았는데 이 제품이 무조건 화요일 날 도착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남편이 화요일 날 없어요. 그럼 언제 보내야 되죠? 월요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다가 지금 추석 때문에 밀리면은 수요일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의 거부를 하는 거에서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남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물어봤더니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남편이 많이 사줬대요.
뭘 먹든 다 먹어라. 그래, 네가 살 뺄 마음이 있다면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뭐 예전에 다이어트 주사 있죠. 그 지방분해 주사 있잖아요. 병원 가면 하는 거. 그것도 했고 지방 흡입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넌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만 샀다 그러면 그래 해봐 이렇게 됐는데 먹다가 안 먹으니까 짜증이 나서 너 이런 거 절대 사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몰래 사고 있는데 지금 또 일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사는 게 이제 카드값 이런 거 걱정이 되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했을 때 결혼에 대한 이런 여부도 파악을 했을 때 그게 영향이 충분히 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뭐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제 부부 이제 공동 경제다 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사람이 효과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드셔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것들을 또 구매를 하셨던 분이 계셨죠. 자, 자녀에 대한 유무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어제 미팅하고 오셨던 분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먹을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자녀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하나 사주세요라고 하면 드시는 분들이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아파서 이제 제품도 끊고 예, 뭐 수술하고 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회복을 하고 계신데 또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 부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그냥 첫째 딸이 좀 문제가 됐어요. 둘째 딸은 그냥 그나마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돈 벌어먹고 이제 하고 있는데 첫째 딸이 대학교를 딱 1학년 딱 끝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지 갑자기 집에 다 무조건 있어가요.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가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살이 거의 한 40kg가 쪘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몸무게가 40kg 초반대였는데 지금 몸무게가 80kg에서 90kg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자기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버지가 이 첫째 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첫째 딸이 하고자 하는 건 다 시켜줍니다. 둘째 딸은 넌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첫째 딸이 아빠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다 사줬어요. 그래서 집에 웬만한 게임 기계부터 해서 뭐 화장품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다 사주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다 보여줘요. 문제는 어디 가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으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반대해서 무슨 식품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쟤는 언제든지 뺄 수 있어야 했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어디를 가질 않아요. 3년 동안 집에만 있어요. 뭘 하고 있냐? 침대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도 사정을 해야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요. 그 외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답답해서 어머니가 이제 워낙 영업적 일도 많이 하셨어가지고 다이어트 제품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딸한테 다이어트 제품을 하는데 저희가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인바이트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나오면 내가 진짜 맛있는 걸 사줄게. 라고 해서 나와서 진짜 그날 소고기를 먹이고 들여보냈죠. 그리고 그 소고기 먹고 나서 이제 이 하는데 처음에 다이어트는 이거는 딴 거 안 해야 되고 집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돼. 먹기만 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 제품을 지금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살을 뺐다가 안 뺐다가 살을 뺐다가 다시 쪘다가 이걸 반복을 하니까 아버지도 지쳐가지고 이젠 말아라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어머니는 아직도 포기하잖아요. 얘가 살을 빠지면 돼요. 얘가 살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버는 금액이 만약에 따로 뭐 한 300만 원 있다면 300만 원 중 거의 한 100만 원은 무조건 딸한테 들어가요.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뭐 곤약 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음식 이런 것들 다 사줘요. 근데 다 먹고 밥도 두 그릇 먹고 술도 가끔씩 몰래 먹으면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나서 이러다가 지금 이분이 이제 병을 얻어가 지금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것은 지금 일시적인 중단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다시 딸을 먹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거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투자에 대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분은 실제 제품을 그냥 한 세트밖에 먹지 않았어요. 근데 살이 잘 빠졌고 손에 이게 뭔가 이렇게 호전반부터 엄청 좋아졌거든요. 근데 따는 두 세트가 패키지 세트죠. 저희가 지금 말하는 CBM을 두 개를 먹여도 다시 찌고 이걸 반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지금 지금은 중지가 되었지만 또 이번에 먹을 거다라고 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보통 가족들 중에서 보통 어머니, 나보다 위에 계신 이런 어머니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아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이 부모님을 한번 갖다 드려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건강식품에 대한 걸 먹는다 그러면은 일단 어머니 아버지 얘기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한 고객들도 마찬가지 자기 남편 그러니까 부부 금슬이 좋을 경우에 남편이더라고요. 안 좋으면은 남편은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런 말 한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쾌하지만 그래도 이제 챙겨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만 먹다가 남편 먹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아까 말했던 통화했던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백수 상태여서 비싼 걸 못 사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하는 일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 사람이 쉬는 날이 있어야 또 만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획이라든가 스케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사업을 시키겠다 또는 이 사람을 미팅을 언제 해가지고 어떤 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사실은 나오실 겁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직업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전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는 목적만 가지면 이 사람에 대한 직업 만족도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야 이 사업을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 지금 제가 예전에 사업하던 제 형제 레그 지금 한 분이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물류 쪽을 일하는 것 같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해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카톡하고 전화를 잠깐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병찬님 이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만나서 뭘 얘기하냐면 짜증나는 아줌마들 있었는데 제가 다 제껴버렸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서 이게 물류 쪽인데 이게 위에 팀장님이 저한테 미션 해준 게 있는데 이거 달성하면 소고기 회식을 한대요. 소고기 내가 사줄게.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 들어줬는데 처음에는 가는데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줌마들이 뭐 욕하고 뒷담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참고 이겨내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 다 제껴버렸잖아요 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 대해서 할 생각이 아예 없는 형태라면은 이 친구에게는 지금 사업에 대한 권유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취미 관심 분야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돈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그냥 아까 말했던 강의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지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TV에 혈관 건강에 나왔어 그러면 혈관 건강? 그럼 혈관 건강 시켜 먹어야지.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그 뒤에 홈쇼핑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유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식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최근에 관심 있는 것들 그거와 무조건 엮어서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아까 그 과민성이 좀 심하신 파트너분이 한 분 있다고 했는데 그분은 골프를 많이 쳐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무조건 칩니다. 어제도 화요일도 치잖아요. 화요일 날도 쉬는 날인데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또 오후에 한 번 또 치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를. 근데 그 아시겠지만 스크린 골프 쳐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게 보통 한 번 하면은 2시간에서 3시간 하거든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2번, 3번을 해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 골프 하시는 분들은 엘보가 좀 나가요. 엘보가 나가는 저희 제품 먹고 엘보 좋아진 사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제품 난 좋은 거 먹고 있어. 근데 실제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 300만 원 번다 그러면 150만 원 건강식품 사 먹는 투자를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골프랑 엮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제품 먹고 나서 비거리가 더 늘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실제 비거리가 40m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관심 있는 걸 엮으면 충분히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쉬는 날 뭐 하는지 쉬는 날 어떤 걸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쉬는 날 진짜 이분처럼 운동만 가서 밖에 나가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하고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하고만 보내는데 제가 거기 끼어들어서 저도 가족이니까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저도 가족처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친해지면은 저희 이제 가족 한마 제가 이게 장난을 이렇게 쳤다가 실제 이제 남편이 저를 소환을 했어요.
와이프분이 제 고객이었는데 저희도 지금 가족 아닙니까? 라고 했다가 그걸 옆에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언제 한번 와라. 근데 갔는데 저 진짜 뺨 한 대 맞을 거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와이프한테 못 해주는 부분들이 저 통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수다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들어주다 보니까 소통이 좀 됐나 봐요. 그런 걸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고맙다 해서 제가 밥을 한번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듣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내가 돈은 있어도 바빠. 뭔가를 자꾸 해야 돼. 그런 분들은 얘기해도 알겠어요. 저한테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해줘도 또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시로 통화를 해서 계속적인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객을 만난다. 이 사람이 한 번에 안 싹 그러면 다음 통화 때도 이래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충청도 쪽이랑 전라도 쪽을 틈틈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번에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분들이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근데 먹고 있어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고스모 슈퍼맨하고 가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갔을 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하네.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통화로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게 반복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세뇌를 시켜야겠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서 기억력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은 돈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프로모션 이런 거 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갈 때 저 프로모션 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요. 덕분에 가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저는 사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이 갈 수 있어요. 저 이 얘기만 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질문 듣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얘기했을 때 항상 이제 사장님 아시죠? 사업은 이제 매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서 가는 겁니다. 라고 이제 가볍게 얘기해줘도 결국은 돈 써서 가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근데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매출해서 네가 가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말이라도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관계성이 좀 쌓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이 되어야 이 사람들도 제가 말했던 것들이 진짜네 라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하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 이제 그 무속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용두사미를 조심해야 된다. 계획은 거창한데 끝이 흐려지는 걸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6월까지는 용두사미가 너무 많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용두사미가 뭐죠? 뱀의 꼴이요? 근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러고 있는데 계획은 거창했는데 그걸 그만큼 너무 큰 계획을 잡아보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잡고 행동하고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늘리고 이걸 반복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대표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큰 허황된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도 잡고 내가 목표를 잡고 그걸 뛰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약간 네트워크 강의 듣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도 이 사업을 할 때 하면은 그냥 사업하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냥 그런 계획만 있었지 이 사업이 어떤 걸 전달하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뛰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 분들은 내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게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현실적인 존중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왔어 앉아 먹고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왔고 그걸 들어주고 이 사람 귀찮고 짜증나고 하지만 이걸 티내지 않고 하는 사회적인 인격인 거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생기면 현실적인 개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소통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통하고 내 진심이 전달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미래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더 잘 들어줍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돈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제가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쓴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는 더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저와의 소통, 이야기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통해서 이야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전달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걸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와 같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날 도와주는 분들이 분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나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또 그거를 또 은혜를 갚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처음에 적는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기억을 못 하니까. 처음에는 이걸 적어야 될 때 이걸 적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왜 적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분명히 다 기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 이런 것들을 틈틈이 이제 성향이라던가 뭐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그냥 주관식 답 적듯이 그냥 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번씩 보고 또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이걸 좀 반복을 하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이 사람이 뭘 파악해야 될지를 보이는데 비즈니스라는 걸 놓게 되면 이걸 다 까먹어요. 그냥 이 사람 전화해서 관심 있으니까 만나서 매출 끊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업자로 만들려고 하거나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 뭘 파악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안 보게 되는 순간 그냥 판매만 하는 거에서 끝이 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포인트입니다. 소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많이 되어야 된다. 장난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신뢰도가 쌓이면 사실은 가벼운 농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금방 됩니다. 저도 어제 그 만나신 분이 저를 좀 좋게 보셨는지 다음에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해. 내가 공짜로 상담해주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래놓고 돈 받는 게 마음속으로 돈 받는 거 아니야? 다음번에 나보다 더 큰 돈을 바라는 거 이런 생각을 잠시 이제 나쁜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저를 이제 좋게 보셨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다음에 오면은 회를 사줄게. 진짜 맛있는 회를 사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이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줬나 보다. 그리고 이분하고 틈틈이 소통하면서 또 한 번씩 찾아가면서 뭐 음식이라도 또 한 번씩 제가 뭐 드리든지 아니면 식품이 나왔을 때 물이라도 좀 갖다 드리든지 이런 식에서 좀 더 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좀 이게 이 관계성을 좀 쌓아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제 그 소개를 하신 분도 사실은 주변에 네트워크부터 방판하신 분이 많아요. 이 이제 파트너의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아는 분이어서 같이 간 건데 그분한테 제가 마음을 얻게 된 그분이 그 당시에 저희한테 왔을 때 네트워크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영업 얘기하지 말고 밥만 먹고 가 이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 파트너의 파트너, 그러니까 제 2대 파트너가 그분을 소개했는데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식당을 운영하라니까 밥을 제가 사면서 얘기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고기 좀 드세요 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 했냐면 내가 아는 영업하는 사람 중에 얘네들이 제일 착해.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가서 내가 아는 애 중에 제일 착하고 제일 성실한 애들이에요. 얘들을 한번 잘 봐줘요. 이렇게 해서 좀 간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 보면은 나는 영업을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난 얘네들 무조건 소개시켜서 소개를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신뢰를 얻는 과정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 성향이 막 사그럽게 뭐라고 하죠 표준어로 그죠 그 살갑게 살갑게라는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살갑게 하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진심이 있는 것들 했을 때 그냥 진심을 보인다 해서 그냥 꾸준하고 성실하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뒤에서 챙겨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채워졌던 거 그 와중에서 솔직한 감정을 얘기를 했고 가식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청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힘 그리고 말하는 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성향이 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틈틈이 들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틈틈이 질문하면서 말 그대로 이게 초등학생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친구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틈틈이 만나고 통화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저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상황을 파악을 하는 FOR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제품 좋아.
이렇게 밀어붙이면 사실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업 그리고 사업자 이런 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얘기. 저한테 와서도 뭐 회사 얘기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얘기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 한번 와봐. 이러면 일단 처음으로 해서 내가 너희 회사를 왜 가야 돼? 이런 거부감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유니땡땡에서 일하시는 사업자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병찬 씨는 이렇고 저런 것 같아요 하면서 지금도 틈틈이 소통을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아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씩 그냥 틈틈이 전화 오거나 카톡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분이 연락이 와서 뭐였냐면 저한테 병찬 씨 같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너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다른 타 사업자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순수하게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업하는 팀이 없다라는 걸 일분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와라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분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과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이분의 마인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의 소통을 하면서 마인드가 보였기 때문에 과하게 이제 푸시를 하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조언도 해주고 그분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대구 와라. 밥 사줄게.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 얘기 하지 마. 서로 사업 얘기 하지 않고 밥만 먹읍시다.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쌓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까 말했던 저는 이제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 야 번호 교환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지. 이런 타입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다 번호 교환합시다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타입은 되지만 굳이 나서 가지고 야 네 번호 뭐야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 타입이에요. 게다가 아시죠?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타입인데 지금은 번호를 하자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당장 뭐 여러분들이 6개월만 사업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6개월만 성공하고 사업 성공한 다음에 내가 자아실현해서 떠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평생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은 분명히 1년 후, 2년 후 또는 10년 후라도 네트워크적인 게 아니더라도 도움을 반드시 받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렇게 저는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사업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